엄마표 공부 방법의 스킬을 방문하여 전수받으시려면 아래 메일로 지역, 학년, 폰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0년 1월 19일이며 설날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명절 분위기가 나는지요. 길에 차들이 넘칠 때는 갑자기 넘치고요. 시장마다 북적북적 되고 그렇습니다. 명절이라는 게 설날이 오기 전날까지의 그 분위기가 좋다는 거죠. 막상 설날이 되면요, 또 허무한 날이 지나갔구나 이렇게 느끼죠. 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주된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난해 7월부터 많은 학부모님들을 이곳에 모셔서 아이와 함께 공부 진행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왔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내노라 하는 학교 학생들이 다 다녀갔고요. 그러다 보니 아주 샅샅이 전국 그 학교 학생들이 어떻게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가 그 표본을 이미 다 갖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겁이 덜컥 나네요. 그 겁이 덜컥 난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표 공부라는 건요, 집에서 엄마가 주도적으로 아이의 공부를 진행시키는 건데요. 이게 불과 한 10여 년 전보다는 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너무나 급속히 변했기 때문에 엄마표로 공부를 했을 때 자녀가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요. 지금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엄마표로 진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까지 왔다 하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교육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엄마표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아이들 공부에 이렇게 올인을 하느냐, 자식 공부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건이나 이런 사물들은 그것을 다루다가 잘못되거나 부서지거나 흠집이 가면은요, 다시 버리고 새로 사면 되거든요. 그것을 고치거나 새로 사면 돼요. 그렇지만은 자식이 일생이 걸린 이 공부는요, 새로 사거나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더라. 그 되돌리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다시 되돌려질 수 있다는 확신마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요, 공부가 좋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공부가 좋아서 하는 아이는 전 아직 보질 못했어요. 그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건 의대를 가건 어느 누구 하나 공부가 좋아서 한다는 아이들은 없었거든요. 그만큼 좋아서 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어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보다 더 재밌는 거, 더 관심사를 끄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100배, 1000배 많아졌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더 어렵겠죠. 싫어하는 것을 시킨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엄마표로 한다.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킨다. 이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남의 자식은 시킬 수 있어도 자기 자식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낱낱이 공부 과정을 통해서 충돌을 하고 하다 보면요,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마표가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성과를 내기 시작을 했을 때는요,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고 부모로서 뿌듯하고 희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표라고 하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 이유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공교육이라 그러잖아요. 학교 교육에 선생님들이 강제성을 굉장히 띄었어요. 물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낙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학년을 내려가게 되는 그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한 대씩 맞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일단은 맞기 싫어서라도 공부를 하고요. 공부를 한다는 것은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을 한다는 것은 집중을 안 하면은 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개인적 특성으로 뭐 머리가 좋다, 유전자가 뛰어나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학생들은 집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학교가 참 행복한 곳이에요. 그리고 자유스럽고요. 자기 의사표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결과, 성적표에 대해서 별로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더라. 그냥 거의 모든 애들이 뭐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따지는 사람도 없고 핀잔을 주는 사람도 없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주 행복한 학교가 되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네 부모 세대들이 공부를 할 수 했던 그런 교육 환경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했더라. 그리고 그때는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 가지고 뒤처져도 뭐 학원이나 뭐 개인 과외를 받는다는 거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시대의 귀족들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자기 성적을 올리려면 너무나 힘들지만은 책을 보고 읽고 터득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재의 아이들은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월성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공부를 하고 쉽게 내 실력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실력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은 요즘 거의 다 사라졌죠.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듣고 아주 편안하게 모든 교과 과정을 습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억에 남게 하는 데는 집중력의 한계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들어서 알든 모르든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저 얘기를 듣든 뭐 다 좋은데요. 일단 듣기 싫으면 요즘은 다 주무시잖아요. 주무셔도 누구 하나 깨워서 야단을 치거나 핀잔을 주는 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물론 사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사교육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모두들. 제가 사교육을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싫은 소리라도 하고 야단이라도 치면 안 다니니까요. 그래도 붙잡고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예전부터 귀에 떡지가 않도록 들은 거 있죠? 어떤 진도를 나가기 전에 예습을 하라. 그리고 강의를 듣고 꼭 복습을 해라. 이게 세 가지가 착착착 진행이 될 때 어느 정도 자기 것이 되는데요. 요즘은 예습 있겠죠? 학원에서 숙제 내지면 그렇죠? 근데 그 강도가 옛날하고는 다르더라. 그리고 갔다 오면은 복습이라고 하는 것보다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사교육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아이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거기에 기준이 되는 거는 예를 들어 어느 선생님 진짜 실력이 좋아. 어떤 문제든지 척척 풀어내. 그리고 무슨 학위가 있고 어느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풀어주는 선생, 최고의 선생님을 찾아서 헤매는 게 요즘 부모님들의 공통된 현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문제도 잘 못 푸는 선생 갖다가 놓고 거기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요. 우리가 여기서 큰 실수를 범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선생님이 실력이 있건 없건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교과 과정이 과연 그렇게 고도화된 지능을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쉽게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교과 과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커다란 실력의 차이는 아이에게 큰 영향을 못 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이에게 이것을 좀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죠. 그죠? 그리고 아이들을 집중력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그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변했지만은요, 우리가 부모님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공부를 시킬 수 있는 모든 콘텐츠가 다 인터넷상에 있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 보니까 엄마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아이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요. 으르렁거리다 결국은 에이 못하겠어 이러고 막 집어 던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상당히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부모로서 자식을 다루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라면 커다란 경영상의 테크닉이 필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학원이나 가라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부모표로 해온 지 17년이 됐고 내 아이는 물론 남의 집 아이들 다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공부를 시켜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점수로 환산돼서 나올 때 굉장한 보람과 기쁨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부모표로 하시는 모든 전국의 부모님들은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두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렇지만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부모님들을 저희 있는대로 모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배우고 터득하고 위력을 발휘했던 모든 내용을 아이하고 부모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시켜 줍니다. 그렇지만은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잘 따라 제 말씀대로 해 오신 분들은 대단한 성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옵니다. 이렇게 위력적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오늘도 상담을 했지만요. 저쪽 부산 쪽에서는 긴가민가하게 와서 9월 달에 와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엄청난 실력의 향상이 오니까 불과 3개월 만에 재수강을 하러 새로운 설계를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게 그쪽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쾌재를 부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엄마표로 한다는 게 다들 이제 두렵잖아요. 학원을 끊기가 어렵다. 학원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즘은
오히려 사교육을 끊는 게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낄 거예요.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천만에요.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효과로 성적의 향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자꾸 나이가 들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참 극복을 하려면 더 많은 강도의 도덕 강도가 아니라 강하게 그것을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힘들더라. 제가 봤을 땐 최적기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다. 이때 제대로 해주면은요, 고등학교까지 원만하게 풀리고 웬만하면은 본인이 가고자 했던 학교 이상을 가게 되더라. 이게 전국 각지에서 지금 엄마표를 진행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공통적으로 성과죠. 그래서 그 스킬이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다면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잘 모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엄마표로 했을 때는요, 공부하는데 제일 무서운 게 시행착오거든요. 주변의 정보,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듣고 그것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맨날 우왕좌왕하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다가 마치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요, 옛날부터 어떤 심지 깊게 이걸로 꼭 성공하겠다 하고 부모표로 진행을 하는 건 제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봐온 중에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어느 학부모는 결국 수능에서 강원도 수석까지도 나오더라. 도수석. 요즘은 그런 거 발표 안 하죠, 그죠?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엄마표로, 아빠표로 진행하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표로 진행을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 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부모는 그 학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된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어느 부모도 할 수가 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데는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들여서 해왔던 처음 아빠표 공부가 비록 서울대를 갔지만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방지해 드리고자 제가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착오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둘 다 으르는 거에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조금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분은 멀다면 먼 곳이고요. 저쪽 아랫지방서부터 비행기 타고도 오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더라.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기쁨이 있다면요, 가셔서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100% 성공을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다 하고 문자를 보내오시거나 메일을 보내오시고 전화를 해 주실 때 저는 무한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을 한 가지는 하고 있구나. 그냥 놔뒀다가는 이무기밖에 될 수 없는 아이들이 또 제 의견을 들여서 제 방식대로 이렇게 해서 제 좋은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오고 항상 헤매던 아이가 제자리를 찾고 자기의 위치를 찾고 지가 갈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저에게는 큰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표를 공부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건 두려워하는 거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막상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면은요, 엄마는 가능합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힘들지만 지 자식 같으면 끝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수로 환산돼서 나올 때까지는 무척 힘들다. 그래서 그 나올 때까지 그런
엄마표로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그 공부 과목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요, 제 유튜브 안에 구석구석 사방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다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쪽 제가 제시한 데에서는 그렇게 시행착오 할 일은 없어요. 다 공부하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일단 엄마표로 진행을 하려면 아이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표로 하는 것이 또 싫어하잖아요. 간섭받기 싫어하고요. 또 때론 사춘기가 심해서 통제하기 힘듭니다. 근데요, 공부하는데 무슨 사춘기가 있겠습니까? 공부하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겠어요? 그거는 남들이 스트레스 하니까 끼어다 붙인 거고요. 공부를 못해서 나쁜 성적을 받았을 때 받는 게 스트레스지요.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하는 그 노력에서 스트레스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전적으로 여러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내 아이지만은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그 유전자가 구석구석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요, 말 한두 마디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꼭 부모님이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 잘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케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만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예전에 이쪽 제 코치를 받고 연대, 고대 간 애들이 최근에 많이 저를 찾아옵니다. 왜 오겠어요?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이 이제 연고돼도 녹록치가 않더라. 저는 점점 앞날에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최소한도 내 아이가 먹고 살게 해주려면은 전문직을 갖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 그 방법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스킬이나 기술, 쉽게 말하면요, 그게 필요하다면은 제 경험을 얻어가라. 저는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다음에 불과 몇 년 후에 벌어질 취업 전선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내 아이를 좀 잘 키워달라.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걸 1부, 2부, 상편, 하편으로 나누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편은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를 하는 아이에게 결국 시간의 확보, 내 아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어주는 게 부모의 큰 역할이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큰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 아이의 공부 시간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